교수님, 오늘은 어지럼증 해결하는 방법 알려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어지러울 때 사람들은 보통 어지럽다 또는 현기증이 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핑 돈다, 세상이 돌아간다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몸이 안 좋다, 멀미가 난다 이런 일반적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지럼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어지럼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더 많이 노출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세요. 교수님, 저는 젊은 사람이라 그런지 어지럼증을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지럼증 환자가 많은가요? 네, 많은 편이고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에는 어지럼증으로 진료받은 사람이 약 85만 명이었는데요. 2021년도에는 약 95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중 여성 환자가 62만 명, 그러니까 62%로 남성 환자의 한 2배 정도 많았습니다. 또 연령대로 따져보면 80세 이상에서 환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60에서 64세 연령대가 많았습니다. 와, 생각보다 많네요. 교수님, 어지럼증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PD님, 너무 어려운 질문 하시는군요. 어떤 질병이든지 원인은 하나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어지럼증은 매우 다양한 원인이 있어서 딱 잘라서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니에르병으로 어지럼증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메니에르병이 뭐예요? 혹시 제가 어려운 질문했다고 또 바로 받아치시는 거 아니죠? 메니에르병을 처음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병입니다. 메니에르병은 속귀의 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주로 어지럼증과 난청, 이명이 나타나고 때로는 귀가 먹먹하게 꽉 막힌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질환은 특히 40에서 60세 사이 성인에게 더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원인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속귀에 있는 림프액의 압력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소한 질병이기는 한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병의 증상을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해 주세요, 교수님. 메니에르병의 첫 번째 증상은 회전성 어지럼증입니다. 주변이 빙빙 도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 증상은 몇 분에서 몇 시간 정도 지속될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구토나 메스꺼움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증상은 난청인데요. 초기에는 난청이 일시적일 수 있지만 이 병이 진행됨에 따라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세 번째 증상은 귀에서 윙윙윙 거리는 소리 또는 삐 하는 소리, 부스럭거리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듣는 현상, 즉 이명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증상은 귀의 충만감인데요. 메니에르병에 걸린 귀 쪽에서 압박감이나 귀가 막힌 듯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듣고 보니 너무 무서운 병인데요. 그럼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하나요? 일단 약물 치료를 해야겠죠. 주로 이뇨제와 혈액순환제를 처방하는데요. 메니에르병의 원인이 속귀의 림프액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뇨제를 사용해서 수분 대사를 돕는 것이고요. 동시에 속귀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제를 처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메니에르병이 있을 때 추천하는 음식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약을 처방하는 원리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뇨제를 처방해서 수분 대사를 돕는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야채를 많이 섭취해서 몸속에 있는 수분을 배출시켜야 합니다. 야채에는 칼륨 성분이 많아서 몸 밖으로 수분을 배출시켜 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맵고 짜게 먹잖아요. 그러면서 야채도 많이 먹지 않고요. 메니에르병이 있을 때는 절대 맵고 짜게 먹지 말고 야채를 많이 섭취하기 바랍니다. 교수님, 그럼 이 병이 있을 때 먹지 말아야 할 음식도 있을까요? 네, 커피, 술,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메니에르병이 있을 때 혈액순환제가 처방된다고 했죠. 커피나 술, 흡연은 결국 혈액순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스트레스를 피하면서 적절한 운동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이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메니에르병을 치료할 때 도움이 되는 약초나 처방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매우 안전하면서도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약초 처방이 있는데요. 바로 영계출감탕입니다. 영계출감탕이요? 약초 방송 PD 하면서 처음 듣는 게 너무 많은데요. 교수님, 이
이 처방이 메니에르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되죠. 이 처방에는 복령, 계지, 백출, 감초 이 4가지 약초가 들어가는데요. 병원에서 이뇨제와 혈액순환제를 처방하는 것처럼 연계출감탕도 이뇨와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메니에르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복령과 백출이라는 약초가 몸속에 있는 수분을 배출시켜 주고요. 계지는 속귀의 혈액순환을 촉진해 주죠. 제 경험으로도 메니에르병이 있을 때 연계출감탕을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연계출감탕을 어떻게 얼마나 복용해야 할까요? 하루 분량으로 복령 16g, 계지와 백출은 각각 12g, 감초는 4g을 측량해서 여기에 물 1리터를 붓고 중불로 1시간 정도 달이면 됩니다. 약액이 우러나오면 이것을 하루에 2-3번 나눠서 드시면 되고요.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달여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드시면 메니에르병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음식을 싱겁게 그리고 야채 위주로 드시고 맵고 짠 음식, 커피, 술, 담배를 줄이면서 연계출감탕을 복용해야 되겠죠? 교수님, 오늘도 너무 좋은 정보였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지럼증, 특히 메니에르병으로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이석증 때문에 어지러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초방송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